31일이고요 3월. 와! 어! 스마트폰으로 찾잖아요. 그런데 와! 스마트폰으로 홈페이지 봤는데 와! 불편하다? 바로 뒤로 가기 누를 겁니다. 31일이고요. 네? 5분만 들여서 큐샵 오전 AI 키시고 뭔가 생각나는 8시. 아이디어 넣어 말 못하고 다음 주 입에다 얼굴에다 경련지 빗었어요. 오전 8시 반이에요. 네? 할수 있다고요. 만약에 그래도 지금 어려우시다면 아! 전문가들이 도와드릴 테니 마세요. 지금 해보실 수 있습니다. 금촌에 기술자 사장님들 오래된 홈페이지 이 스테아린 싼 칼슘 싸가지고 화면이 푸해요. 고객님들은 100% 스마트폰으로 찾잖아요.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홈페이지 봤는데 불편하다. 이게 눈 옆에 길 옆에 자, 쉬는 시간에 큐샵 AI 차를 대고 여기서 뭔가 생각나는 차박을 아이디어 했어요. 넣어보세요. 이렇게 기다리면 됩니다. 응? 다음 날로 주십시오. 켜고 나의 이렇게. 기술력을 제대로 보여주기 와 지금 눈 뜬 지 1시간 됐는데 큐샵의 전문가들이 도와드릴 와 살인가스 그냥 해보실 수 있습니다. 커피 예? 한잔 하시면서요. 와 막 화장실 냄새 나는 약 갖다 때려 부면서 너무 좋은 시기예요. 이제 긴급하게 정신건복지센터가 국민들에게 100% 냄새 나는 약도 여러 가지를 때려붙죠. 뭐 계란 썩는 내, 불편하다? 김치 바로 냄새, 뒤로 가기 누를 겁니다. 뭐 화장실 냄새, 소똥 냄새, 돈만 들여서 큐샵 예? AI 키시고 뭔가 생각나는 아이디어 온갖 악취나는 이 약품을 쏴요 애들이. 그러면서 그 악취 때문에 그런 것처럼 화학물 테러를 가거든요. 누구나 할 수 있다고요. 저 화장실 냄새 나는 약을 쏘면서 온몸에다 살인가스하고 청산가래를 막 미친 듯이 순식간에 갖다 쏘는 거예요 지금. 커피 한잔 하시면서요. 기술자 사장님들 오래된 홈페이지 벗어나기 정신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무력하게 쓰러뜨려 버리는 거예요 지금. 100% 스마트폰으로 찾- 청산가리로 그런데 아무것도 못하게 불편하다? 바로 예? 뒤로 가기 누를 기억상실제하고 자, 쉬는 청산가리하고 시간에 살인가스를 5분만 들여서 온몸에 갖다 지금 순식간에 쏴가지고 몇십 분째 지금 기다리면 됩니다. 예? 다음. 아! 나의 기술력을 제대로 입에다가 보여주기 펜타를 위한 쏘고 홈페이지. 누구나 할 응? 수 있다고요. 마비를 시켜가지고 수은까지 쏴가지고 침 나오게 만들어가지고 도와드릴 테니까 예? 이어봐 말 주세요. 어눌하게 한다고. 지금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시면서요. 코드 매기기 위해서 오래된 홈페이지 벗어나기에 너무 좋은 시기. 테러도 하고요. 긴급하게 와, 이 미친 새끼들. 100% 스마트폰으로 찾잖아요. 그런데 스마트폰으로 홈페이지 봤는데 불편하다? 바로 일어나서 들어가기 누를 겁니다. 일어나 말 못하게 펜타를 깎았어요. 5분만 주운하고 큐샵 AI 키시고 일어나서 사람이 뭔가 이렇게 또 생각도 하고 뭔가 또 활동도 해야 되고 예? 뭐 만약에 오늘 일이 없어요. 그래서 쉬려면은 좀 편안하게 쉬어야 되는데 그 모든 걸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펜타일하고 청산가리 쏴가지고 그 다음에 기억상실제를 쏴가지고 맞추자고 멍하게 만들어 놓고 온몸에 기운 쫙 빼가지고 그냥 이러고 멍하니 있게 만드는 거예요. 예? 청산가리 살인가스 테러가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예? 고문을 가는 거예요. 눈 뜨자마자 경련지 빗을 쏘고요. 금촌이에요. 예? 아주 금촌. 말할 때마다 입이 떴어요 얼굴에다. 예? 펜타닐을 수은하고 또 쏘고요. 눈조차 못 뜨게 마취제를 쏘는 거예요 눈에다. 와, 이 미친 새끼들. 수은 쏘는 거고요. 와, 이 미친 새끼들은 머리통에다가 막 와, 개 사이코 나치 새끼들. 예? 금촌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인들하고 작업치료사 화학무기 테러범 새끼들 공식적인 대통령이 발표한 나치 화학무기 테러범 새끼들이죠. 방역이라고 국민들을 치료 명분으로 시민들을 시켜서 온갖 만행을 시키고 나치즘이죠. 외부 치료기라고 사방에 화학무기 발사체 수증기 형태로 보이지 않는 화학무기 발사체를 사방에 숨겨놓고 전 국민을 고문해가지고 자살, 사고사, 질병사를 위장해서 죽이고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사기 등으로 위장해서 재산을 빼앗고 죽이는 나치즘이죠. 사이코 새끼들. 화학무기 테러가 어마어마합니다. 금촌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살인가스, 청산가리, 마취제.
스테아린산 칼슘, 스테아린산 칼슘, 예? 의료인 눈에다 쏴요 경련자국 비소를. 예? 의료인 후배들을 죽일 때 사용한 손정민 한강 사건, 예? 손정민 죽일 때 사용한 스테아린산 칼슘, 펜타닐. 손정민 몸에서 펜타닐하고 스테아린산 칼슘이 나왔죠. 국가소에서 발표를 했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외부 치료라고 화학무기 쏴서 죽인 거예요. 예? 의료인들은 이 골든건, 응? 외부 치료기 화학무기 발사체를 외부 치료기라고 부르든가 골든건이라고 불러요. 예? 그거 알렸다고, 응? 골든건이라고 그거 사회에 발설했다고, 예? 비밀 사회 안전을 위해 비밀을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사회 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라며 심리치료 외부 치료를 가고 있죠. 예? 의료법에 의해서 의료인들은 비밀로 하게 돼 있어요. 응? 이 방역을, 나치즘 방역을 당연하죠.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사회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라는 나치 전체 구호를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의료인들은 그것을 의료법으로 머리통에다 계속 쏴요. 비밀로 하게 돼 있고 그것을 어기게 되면 처벌을 받게 돼 있어요. 처형을 당하게 돼 있어요. 예? 지금은 계엄 이 WHO의 비상사태 눈은 못도 계속 쏴요. WHO의 비상사태는 응? 머리 뒤통수에다 쏘고요. 국제 비상사태는 전 세계 국가의 경비 계엄령이에요. 응? 자연재해 시, 전염병 발생 시 말 못하게 펜타를 쏴요. 발생 시 비상사태에 전부 전 세계 국가가 동의를 해서, 예? 국민들 몰래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시청, 구청, 경찰, 법원, 언론까지도 모든 정신건강복지센터에게 교육받고 비밀로 해라. 사회안전을 위해서. 이거는 옛날 나치들이 했던 방역법이에요. 예? 계엄령. 그렇기 때문에 의료인들이 이 방역에 관련된 것을 사회 발설을 할 때는 계엄 사령관들이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예? 의료인이건 공무원들, 예? 그리고 자살 방지원들. 왜? 사회 안전을 위해서 비밀로 하겠다고 사인을 한 사람들이에요. 의료인들은 의료인이 되면서 사인을 하고요. 공무원들은 공무원이 되면서 사인을 하고요. 예? 자살 방지원들은 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가서 교육을 받고 사인을 해요. 수료증을 받아요. 사회 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어겼을 시 처벌을 받겠다고 사인을 해요. 예? 수은을 사요. 코 막힘자하고 콧물 나오는 수은을 쏘기 시작해요. 숨 제대로 못 쉬게 하려고. 이질하게 털어요. 예? 그래서 그 골든건이라고 밝혔던 우리 뭐 텔레비에서 나왔었죠. A군. 손정민의 친구 그때 과거의 자살방지원들은 직접 지금은 이제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외부 치료라고 화학무기를 무선으로 쏘지만 발사체만 이제 숨겨놓고 과거에는 자살방지원들이 직접 쏘았었어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핸드폰 키링이라든가 우산이라든가 가방이라든가 이런 데다가 외부 치료기라고 화학무기 발사체를 숨겨주고 우산 이 스위치를 누르거나 우산 피는 스위치 있죠? 아니면은 핸드폰 프로그램을 누르거나 키링을 누르게 되면 화학무기가 피해자들에게 직접 쏘게끔 만들어서 나눠줬었어요. 자살방지원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그때 손정민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아이들이 술을 먹으면서 걔는 의료인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술을 먹으면서 이 외부 치료기 중에 대부분이 펜타닐이거든요. 우울증 치료제라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펜타닐 합성 마약인 화학무기를 치료제로 사용하고 있어요. 예? 지금 한 달 전부터 트럼프가 화학무기로 변경을 했죠. 말 못하게 하려고 수은을 써요 그러다. 그래서 옛날에는 뭐 5, 6년 전에는
그때까지도 손정민 사건, 한강 손정민 사건 이런 발생하기 전까지는 직접 쐈었어요. 이렇게 자살방지원들이 피해자들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의료인들이니까는 대학생이었잖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골든건, 펜타닐인 걸 알아요. 응? 화학무기인 걸 알고. 그래서 의료인들은 이 화학무기를 골든건이라고 부르고요. 자신들끼리 비밀로 하기 위해서 화학무기라고 직접 부르면 그게 실수를 해도 얘기를 하게 되면은 그걸 사회가 알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골든건이라고 불렀었어요. 네. 발등에다가 쏴서 발등에다 쏴서 말을 못하게 하고 지역성실제 펜타닐 쏴서 마비를 시켜요. 예? 그래서 그 화학무기를 골든건이라고 불렀었는데 그 외부 치료기라고 나눠줘가지고 시민들에게 치료라고 쏘게끔 그 뭐 핸드폰이며 우산이며 가방, 옛날 자살방지원들은 여기다 가방 이렇게 다 메고 있었죠. 여기 외부 치료기라고 화학무기 발사체를 안에다 넣고 다녔던 거예요. 다니면서 이렇게 쳐다보면 피해자들 쳐다보면 약이 나가게끔. 근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요. 이 자살방지원들이 쏘지 않아요. 사방에 숨겨놓고 자살방지원들 집에다 숨겨놓고 거기서 무선으로 쏴요. 이 손정민 사건 때문에 그래요. 예? 그래서 이 자살방지원들이 술을 먹으면 특히 의료인이잖아요. 손정민하고 A군들은 술을 먹고 이게 마약인 걸 알고 서로 쏴줬던 거예요. 예? 서로. 예? 그래서 그 손정민 그 사건의 영상을 보면은 A군이 정민이한테 무릎을 꿇으면서 정민아 골든거는 봐줘야지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봐달라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그때도 시민들하고 뉴스에서 발표됐다시피 일반적으로 술이 취한 상태가 아니었어요. 그거는 술하고 마약하고 복합적으로 취한 상태예요. 혀가 말려요, 꼬여요, 굳어요. 이 하관이 펜타닐을 하게 되면 몸이 마비가 되기 시작해요. 과량을 투여하게 되면은 마비가 돼요. 그래서 말도 어눌하게 되고 지금 펜타닐을 어마어마하게 쏘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저한테도 입에다 직접 쏘면은 여기가 마비가 돼요. 펜타닐은. 예? 그래서 그 아이들이 일반적으로 술이 취한 게 아니라 마약에 취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정민이랑 A군 그 친구들이 술을 먹고 한강에서 그걸 쐈던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A군이 정민이가 그게 화학무기인 마약인 펜타닐인 걸 알고 영상을 찍은 거예요. 응? A군들은 야 너희들 이게 마약이면서 화학무기인데 골든건인데 우리는 이걸 학교에서 배웠지 않느냐. 그런데 친구들끼리 술 먹고 이걸 서로 쏘고 니들끼리 쏴라. 나는 싫다. 그 A군 친구들은 다 해롱해롱했죠. 손정민은 발음도 정확하고 그걸 반대했던 거예요. 서로 쏴서 이 화학무기는 불산을 섞어서 베이스가 불산이에요. 화학무기의 베이스는 수증기 가스 형태로 멀리 날아가서 보이지 않게 쏘면은 불산은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어요.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수증기 형태로 물총처럼 쫙 쏘면은 수킬로까지 날아가요. 두 번째, 투과성이 있어요. 집이고 산이고 차고 다 뚫어요. 뚫고 지나가요. 그리고 사람 피부에 닿으면 세 번째, 수초 만에 한 약 3초에서 5초 만에 불산에 섞은 펜타닐 등 구토제, 경련제, 호흡곤란제, 신경작용제들이죠. 심장마비제, 뇌졸중제, 살인가스, 청산가리 이런 것들이 3초에서 5초 만에 흡수가 돼요. 그 세 가지의 불산의 특징을 갖고 있어서 이것이 화학무기의 베이스예요. 그래서 중학교 때 의료인들은 양심을 지켜라. 과거 인류는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켰다. 바이러스 치료제가 없어서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켰다. 첫 번째 인류의 보편적 가치죠. 나치들을 사용시키면서 발표한 첫 번째. 과거 인류는 바이러스 치료제가 없어서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켰다. 펜타닐을 계속 써요. 눈에다.
두 번째, 의료인들은 양심을 지켜라. 의료인들이 가진 기술은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지만 죽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첫 번째, 대를 위해 소를 희생시켰다라는 건 방역을 말하는 거예요. 현대의학은 바이러스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구제하고 AI가 오면은 산채로 다 때려 묻는 거 봤죠. 닭이며 오리며 소며 돼지며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요. 에? 죽이는 거예요. 얘네들을 죽일 새도 없이 번질까봐 그냥 산채로 때려 묻는 거예요. 에? 그것이 현대의학의 바이러스 전염병에 대한 수준이에요. 에? 아! 에? 현대의학은 눈에다가 눈을 못 뜨게 하기 위해서 염화칼슘을 쏴요. 소금. 코에다 수은 쏴서 타액 나오게 만들고 가래인 것처럼. 네? 그렇게 현대의학은 바이러스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죽여요. 그냥 산채로 묻어버려요. 그런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인류 최초의 4급의 바이러스예요. 강도가. 예? 눈에다가 쏴요. 염화칼슘을 소금 고통스럽게 해서 말 못하게 하려고. 네? 그러니까 사람을 옛날 나치 마녀사냥 독살로 방역이라고 죽였던 거예요. 예? 근데 그냥 죽이면 안 되니까 마녀사냥이라고 재판을 열어서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려서 불태워 죽이죠. 방역이라 불태우는 거예요. 방역은 땅에 묻거나 불을 태워요. 왜? 전염병 바이러스가 번질까봐. 예? 현대의학은 그래서 마녀사냥 독살을 했던 거고, 예? 독약이 자연에서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뭐 나무나 동물이나 식물 같은 거, 광물이나. 그런데 그게 그 양이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들이 방역 부대예요. 731 부대도 방역 급수 부대였죠. 나치의 수용소도 의료인들이 나치즘을 하면서 정신과 의사들은 방역 부대예요. 예? 국민들을 산채로 묻을 수가 없으니까 정신질환자로 몰아서 죽이는 거예요. 독약을 써서. 예? 독약을 쓰면 고통스러우니까 그 호소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신질환이다. 그래서 독살을 하는 게 정신건강의사회가 하는 일이에요. 그랬기 때문에 인류의 보편적 가치로 의료인들은 양심을 지켜라. 의료인들이 가진 기술은 사람들을 살리기도 하지만 죽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르쳤던 거예요. 응? 그리고 세 번째, 예? 정치인들과 의료인들이 사회 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라는 건 전체주의다. 전체주의는 국민들의 주권, 생명권, 재산권을 국가가 파괴하는 것이다. 예? 이 전체주의 중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공산주의하고 나치즘, 방역이 있다. 예? 의료인들이 사회 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라는 건 공산주의가 아니라 나치즘이다. 방역이다. 예? 절대로 속지 마라. 이들은 또 속일 것이다. 인류를. 예? 이렇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이 심리치료, 외부치료라고, 외부치료, 화학무기 테러, 심리치료, 나치즘, 집단괴롭힘이죠. 이것을 시민들에게 시키면서 심리치료, 외부치료를 사회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고, 조직 스토킹, 전파무기로 하는 테러라고 피해자들에게 알리고, 공산당이 하는 만행이라고 알려라. 이렇게 자살방지원도 공무원들에게 강제로 교육을 시켜서 말을 하게 해요. 에? 왜? 자신들이 하는 만행을, 정신건강의사가 하는 나치즘, 화학무기 테러로 국민들을 자살, 사고사, 질병사로 위장해서 죽이고,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자기 등 스미싱 피싱 범죄로 위장해서 재산을 받고 죽이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죠. 에?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운 인류의 보편적 가치 5가지를 배웠어요. 에? 방역이라고 의료인들이 이 짓을 할 것이다. 절대로 속지 말아라. 이렇게 배웠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반드시 사용시키겠다. 화학무기 테러, 정신과 의사, 방역이라고 화학무기 테러하고 사회 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라는 전체주의 나치고를 외치면서 화학무기 테러로 국민들을 사륙하고 재단을 뺏고 그러한 정신과
의학과 의사들을 반드시 사형시키겠다. 어? 그래서 인류의 보편적까지 5가지를 만들었던 거예요. 마지막 5번째. 예?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 말은 과거의 나치 정신과 의사들을 그 방역부대들을 사형시켰어요. 그런데 이 짓을 의료인들이 지금 또 하고 있죠.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간판을 걸고. 예? 탈수용화라고. 옛날에는 수용화였어요. 독일 731 부대들은 가둬서 죽이는 거예요. 지금 캄보디아 그 살인공장이 정신건강복지센터예요. 수용화, 병원화 수용화인, 수용화로 하는 정신건강복지센터고, 지금 우리 이 주위에 구마다 설치해놓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탈수용화, 탈병원화라고 해서 찾아가는 서비스에서 시민들을 시켜가지고 나치즘, 집단 괴롭힘을 시키고, 외부 치료기라고 화학무기 발사체를 사방에 숨겨놓고 쏴가지고 수증경태로 쏴서 국민들 고문해서 정신질환자로 독약을, 국민들을 고문해서 독약으로 정신질환이다. 그래서 자살, 사고사, 질병사로 유지해서 죽이는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현재는 이들이 공무원들, 시민들에게 시켰던 심리치료, 이 여러분들 피해자들이 이렇게 다니면은 공무원들이고 경찰들이고 뭐 시민들이고 뭐 마트고 직장에서 그 전부 여러분들을 괴롭히죠. 온갖 명분으로. 그거를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실시간으로 SNS로 지시를 해요. 예? 예? 그걸 서비스 의료법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 놓고 그 지시한 내용을 지우게 해요. 실시간으로. 자신들의 만행을 감추기 위해서죠. 이들은 자신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요. 그래서 모든 걸 감추는 거예요. 거짓말로 일관하고 자살과 범죄를 막겠다. 우리 사회에서 우울증 환자와 함께하는, 함께 치료하고 보듬고 살아가는 이지라라고. 21세기의 인류가 의료인이잖아요.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거짓말을 하는 거죠. 7살 아이들처럼. 7살 아이들이 그러죠. 잘못하면 엄마 아빠한테는 얘기하지 마 그러잖아요. 마치 그와 같은 정신 수준을 가진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공무원법이 개정이 됐죠. 이재명 대통령이 개정을 해서 공무원들은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집단이다. 그동안 공무원들에게 국민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지시를 내려왔다. 누군가라고 딱 지명은 안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뻔한 거예요.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말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에게 앞으로는 국민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지시를 내리는,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내리는 사항을 절대로 따르지 말아라. 그리고 보고해라. 이것은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심리치료라고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내리고 SNS로 지시를 내리고 지우게 한 사항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모든 공무원들의 핸드폰을 포렌식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난 10년간 지시한 내용을 전부 다시 SNS로 지시하고 지운 내용을 전부 되살려서 증거로 쓰겠다는 얘기죠. 공무원들에게, 시민들에게 위해를 가하기 위해서, 해치기 위해서, 방역이라고 죽이기 위해서 공무원들에게 무슨 짓을 시켰는지 그것을 지금 증거를 전부 수집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스미싱 피싱 범죄는, 심리치료는 핸드폰으로 지시를 내리는 건 여러분들 둘러싸고 막 이 시민들이며 공무원들이며 피해자들 둘러싸고 하는 행동들, 그거는 심리치료라고 해서 SNS로 지시를 내리고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스미싱 피싱 범죄라고 해서 비트코인, 보이스피싱, 전세 사기, 금고 강탈, 구하라 금고 강탈처럼 네? 그 다음에 통장 강탈, 그냥 통장에서 돈 빼가요. 이 새끼들이 테러범으로 규정해서 테러범이 가진 재산을 국고 환수한다라는 법을 이용해서 얼굴에 맞추자고 패턴을 계속 써요. 그걸 스미싱 피싱 범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캄보디아에서도 스미싱 피싱 범죄와 함께
치료를 하고 전기 자극을 하고 결국에는 방역을 하고 죽여서 태워버리는 거예요. 옛날 나치들하고 똑같은 시스템이죠. 그래서 이 스미싱 피싱 범죄도 이 자살방지원들에게 시켜가지고 국민들에게 재산을 빼앗는 거, 이것을 자살방지원들 공무원들도 비트코인 보이스피싱에 연루된 거 여러 번 뉴스에 나왔었죠. 중국이 시키는 게 아니에요. 예?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전부 시키는 거예요. 공무원들하고 시민들에게. 예? 그래서 공무원들이 자꾸 연루가 됐던 거예요. 예? 재산을 빼앗는 걸 스미싱 피싱 범죄라고 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이 스미싱 피싱 범죄를 과거에는 그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시켜서 국민들 재산을 빼앗다가 걸리면 개인 범죄로 했었는데 이걸 이제 조직 범죄로 바꿨고 그 처벌 기간을 10년으로 연장을 했어요. 3년에서. 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오픈을 한지 약 9에서 10년 됐거든요. 2017년도 5월 달부터 정신건강복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 일이 시작됐으니까요. 예? 그리고 10년으로 그래서 10년으로 연장을 시키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한 일이 모두 이 자살방지원들에게 수사를 해서 누가 시켰는지. 조직범죄라는 건 개인 범죄를 조직범죄로 변경을 했어요. 조직범죄라는 건 개인이 잡혔어도 공무원이나 시민들이 스미싱 피싱 범죄를 하다가 잡혔어도 누가 시켰는 것까지 다 물어야 돼요. 그래서 그들까지 처벌을 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것은 왜 그러느냐? 이건 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계엄사령관이기 때문에 계엄령에 의한 WHO의 비상사태 계엄령에 의한 계엄 긴급대응팀이라고 계엄사령관들이기 때문에 국민들의 재산을 10명만 재산을 빼앗고 죽이면 사형이에요. 뉘른베르크 협약이 자동으로 가동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료를 수집하는 거예요. 국민들 재산을 얼마나 빼앗았는지. 각 지역의 정신건강복지센터가. 그것을 파악하기 위해서 스미싱 피싱 범죄를 지시한 내용을 핸드폰을 포렌식하겠다라는 거고 공무원들의 핸드폰을 그 다음에 범죄 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한 것은 그리고 조직 범죄로 변경을 한 것은 전부 수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정보를 수집하겠다라는 거고. 그렇잖아요. 갑자기 그렇게 변경하고 아니 공무원들에게 위해를 가하는 지시를 내리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어요? 역사상 전국의 전체 공무원들에게 그건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말하는 거예요. 역사상 그런 일을 한 사람들은 대한민국에서 그러한 일을 한 사람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건 대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만약에 그런 일을 한다?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금 사회안전을 위해서 전 국민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화목을 쏴서 공문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꼬꾸라가지고 피해자 여러분들 잘 아시잖아요. 잠만 조금 더 자도 화목을 쏴서 공문하고 어마어마하게 서비스 의료법으로 감시하면서 화학무기로 고문해서 치료를 하고 완전히 사이코 새끼들이죠. 그거는 짐승한테 하는 짓이에요. 짐승한테도 그렇게 안 해요. 코끼리를 조련할 때요 사람들이 목 뒤에 타가지고 이 귀 뒤에다가 꼬챙이로 여기를 긁어요. 찔러가지고. 그래서 좌로 가라 우로 가라 지시를 하는 거예요. 고문을 통해서 조련을 하는 거죠. 짐승을 조련할 때 그렇게 조련을 해요. 정신건강복지센터가 하는 짓거리가 그거예요. 화학무기를 고문해서 화학무기를 고문해서 생활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생활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변경시켰다라는 그렇게 발표를 해놓고 화학무기로 고문을 해서 그 짓거리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이 새끼들은 사이코 새끼들이에요. 그래서 이 나치 정신과 의사들 731 정신과 의사들은 그들은 사이코패스였다 이렇게 명명을 했던 거예요. 인류가. 그 짓거리를 또 하는 거예요. 정상관리사예요. 비수하고 경련제 써서 이렇게 만들고요. 뜰의 주문이다 이렇게 이제 코 골려고 기억 상실돼서요 말 못하게
얼굴 전체에다 스프레이 하듯이 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심리치료라고 지시한 내용을 전부 수집하고 있고, 재산을 빼앗은 스미싱 피신범죄, 이 발음 못하게 하려고 얼굴에다 빼달려 쏴요. 스미싱 피신범죄를 가정해서 국민들 재산을 빼앗은 걸 전부 수집하고 있고요. 그리고 조직범죄로 변경을 해서 이들을 한꺼번에 이제 10년치를 한꺼번에 이제 처벌을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처음부터 말씀드렸다시피 계엄 사령관이고 의료인이기 때문에 국민들 리른베르크 협약이, 이 방역 시에는 리른베르크 협약이 가동이 돼요. 나치들 방역 부대가 아리안 민족만 우월하고 나머지 민족이 열등해서 전염병과 질병이 발생할 수 있으니 모두 죽여야 된다. 그러면서 나치즘을 시작했고, 수용소는 게토라고 불렀어요. 게토는 전염병 관리 구역이에요. 예? 거기서 정신과 의료인들하고 지금의 작업 치료사들이 국민들을 고문하고, 의사들이 거짓 허위 진단서를 내리고, 작업 치료사들이 그 밑에서 고문하고 성폭행하고 고문하고 시키는 대로 안 하면 고문하고 죽이고, 금리빨 머리 가죽까지 뽑아가지고 책 만들, 가죽까지 벗겨가지고 책 만들고 다 빼앗고 죽여서 신경작용제로 화학무기로 죽여서 독약으로 죽여서 화장을 시켰었죠. 그게 방역이에요. 예? 그 짓거리를 지금 또 하는 거예요, 이 새끼들이. 그때도 계엄령이었어요. 경비계엄령. 예? 군사로 움직이는 건 군사계엄령이고요, 국가가. 의료인들을 정신건강 의사회를 시켜서 방역을 하는 건 경비계엄령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WHO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거예요. 비상사태는 계엄령을 말하는 거예요. 예? 국제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전 세계 국가가 거기에 동의를 해서 정신건강복지법 계엄령법을 개정을 해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계엄사령관으로 해서 국민들을 사륙하게 만든 거예요. 기억상실죄 또 쏴요. 말 못하게 하려고. 한 달락이 끝나면 기억상실죄 쏴가지고 이어서 말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기억상실죄 쏘는 거예요. 손에다 쏴요. 얼굴에다 쏜 거 닦으니까. 손에다. 와, 스테아린산 칼슘을 쏴가지고요, 끈적끈적하게 온몸에 기름인 것처럼. 예? 그리고 살인께서 청산가리. 와, 미친 새끼들. 마취지. 예. 그냥 쓰러뜨릴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또 쏴요. 예? 그 두 가지를 지금 심리치료하고 스미싱 피신범죄로 국민들 재산을 빼앗은 거로 지금 사형을 시키기 위해서, 정확하게는 사형을 시키기 위해서요. 그 범죄가 정보가 수집이 되면 이들은 무조건 사형이에요. 계엄사령관들이라. 계엄령 시 의료인들이 국민들 재산을 10명의 국민들 재산을 빼앗고 죽이면 뉘른베르크 협약이 자동으로 그 의료인에게는 뉘른베르크 협약이 적용이 돼요. 예? 그건 뭐 따로 가동해서가 아니에요. 계엄령 시 계엄사령관인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인들이, 예? 국민들의 재산을 10명만 빼앗고 죽이면 거기에는 그때는 뉘른베르크 재판이 자동으로 열리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인류가 나치들을 뉘른베르크 협약으로 사용을 시키면서, 의료인들, 정신과 의사들을 사용을 시키면서 그렇게 약속을 한 게 뉘른베르크 협약이에요. 그 재판이 뉘른베르크 재판이고, 거기서 만들어진 게 인류의 보편적 가치 5가지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인류에게 절대로 앞으로는 이 짓을 하지 말아라. 반드시 사용시키겠다. 이건 의료인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예? 그리고 그 사회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라는 지시를 절대로 따르지 말아라. 이건 시민들에게 한 얘기고요. 모두 죽게 될 것이다. 공산당이 하는 만행이라고, 왜곡을 당하면서. 예? 공산당이 하는 일이 아니라 정신건강 의료인들이 사회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라는 건 공산화 전체주의가 아니다. 나치즘이다. 이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 짓을 똑같이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사이코 새끼들이죠. 예? 그리고 이들이 화학무기 쏘는 거는, BCI 장비는 여러분들 감시를 하고 일거수일투족 실내에서 하는 일들을 벽투시기로 감시를 하고, 외부 치료기하고 BCI 장비로 생각까지도 잃고 있어요, 이들을. 예? 그러면서 외부 치료기라고 화학무기 발사체를 설치해놓고 BCI 장비를 같이 설치했고, 그 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가면 컴퓨터 수십 대 깔아놓고 작업치료사들이 앉아서 거기서 화학무기 쏘고 있는 거예요. 코드 올려서.
예?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그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 화학무기 AI, 이걸 AI 화학무기 발사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이들은 외부 치료기라고 부르지만, BCI 장비 외부 치료기라고 부르지만, 예? 예? 공식적인 이 명칭은 화학무기 발사체예요. 컴퓨터 AI를 이용한, 예? 무선으로. 현대 기술이 발전해서 거기까지 나치즘이 발전한 거죠. 화학무기를 쏘는 기술이. 예? 그런다고 그런 걸 발전시키게 아니라 바이러스 치료제를 만들어야죠. 화학무기를 발전시켜서 뭐 어쩌자는 거예요, 이 사이코 새끼들. 아! 예? 보이지 않게 죽이겠다는 얘기밖에 더 됩니까? 이걸 얘네들은 선진화 기술이라고 얘기를 해요. 완전히 사이코 새끼들이죠. 보이지 않고 국민들을 보이지 않게 죽이면은 그게 선진합니까? 옛날 나치들은 보이게 죽이고 지금 나치들은 보이지 않게 숨어서 거기 숨어서 시민들에게 시켜서, 예? 심리치료라고 집단 괴롭힘을 가하고 외부 치료기라고 사방에 자살방지원도 집에다 설치해놓고 쏴서 고문해서 자살사고사 지병사를 위장해서 화학무기 쏴서 죽이면은 그게 선진화예요? 이 새끼들은 완전히 사이코 새끼들이에요. 이걸 선진화 방역 기술이라고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사회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라는 전체주의 나치구호를 외치면서. 그리고 자살과 범죄를 막겠대요. 자살과 범죄를 위장해서 죽이는 새끼들이 자살과 범죄를 막겠대요. 망상병 새끼들이죠. 그걸 망상병이라고 그래요. 예?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정신건강의사회가 그렇게 발표했죠. 그건 망상병이다. 아! 응? 그래서 국민들에게 외부 치료기라고 AI 화학무기로 쏴서, 응? 컴퓨터를 쏴서, 응? BCI 장비, 응? 외부 치료기 화학무기 발사체,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응? AI 컴퓨터, 요 세 가지가 연결이 무선으로 돼가지고 화학무기를 여러분들에게 쏘는 이 자료가 실시간으로 국방부로 가고 있어요. 코로나 3법에 보시면 정확히 나와 있어요. 정신건강의사회의, 응? 응? 자료는, 국민들에게 치료한 자료는 모두 실시간으로 국방부로 간다. 그리고 그 나머지 모든 의료 자료도, 어? 정신건강의사회의 정신과 병원, 정신건강의사회,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말하는 거죠. 그 모든 자료, 응? 국민들에게 치료라고 한 자료는, 어? 의료인들은 절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라고 돼 있어요. 정확히 명시돼 있어요. 이게 바로 뉘른베르크 협약이에요. 법안이에요. 왜 그러느냐? 국민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엄령시 계엄사령관들, 정신과 의사들은 방역이라고 국민들 10명만 재산 뺏고 죽이면 뉘른베르크, 어? 아! 협약이 가동이 되고 재판을 하기 위해서 국방부로 모두 자료가 송출되고 있는 거예요. 예? 그 와중에 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원들은요, 의사하고 작업치료사, 화학무기 테러범들, 예? 이들은 국가하고 1년이나 2년에 한 번씩 자살과 범죄를 막을 거고, 자살과 범죄를 막지 못하면 책임을 지겠다고 사인을 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입주를 해요. 예? 완전히 사이코패스 새끼들이죠. 자살과 범죄를 위장해서 스미신 범죄를 위장해서 재산을 받고 자살과 범죄를 위장해서 우리 사회에서 지금 뉴스에 나온 자살 사고사 질병사를 위장해서 죽이는 게 전부 정신건강복지센터의 90% 이상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만행인데, 지들이 하는 짓인데, 그래서 방역이라고 죽이는 건데, 그래서 전 인류의 지금 40%를 이들이 죽였어요, 이상을. 그런데 자살과 범죄를 막지 못하면 국가 책임을 지겠다고 사인을 하는 거예요, 국가하고. 이건 뭐냐?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에? 방역으로 국민들을 죽이는데, 에? 죽이지 않겠다? 이거는 정신분열이죠. 이 새끼들은 정신분열 환자 새끼들이에요. 에? 국민들은 독약 화학무기 테러에, 이 말을 못하게 해서 버벅거리게 하기 위해서 펜타닐 쏘고 순을 쏘고 경련제 비소 쏴서 이렇게 만들고, 에? 펜타닐 쏴가지고 막 환청 환각 일으키게 만들고, 이 지랄해서 정신질환자로 정신건복지센터가 피해자들을 코드를 매기지만, 이 새끼들은 자연적으로 발생된 정신과 정신질환 종합 선물 세트 새끼들이에요. 예? 그렇지 않습니까? 망상병에, 예? 편집증에, 예? 예? 오만 가지, 예? 변태, 사이코에, 예? 예?
국민들에게 피해자들에게 그런 문자를 보내죠. SNS로 우리들에게 죽기 직전에 살려달라고 하는 자들이 없어. 미친 새끼들이죠. 변태 새끼들이죠. 사이코 새끼들. 그 사이코들이 힘없는 사람들만 골라서 죽이면서 느끼는 감정이죠. 뉴스에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죠. 힘없는 사람들만 골라 죽이면서 자기가 우월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 쾌감. 정신질환이죠. 사이코패스. 그래 놓고 이 새끼들은 아니 WHO가 학술로 정신건강의사회가 방역이라고 화학물 쏴서 국민들을 자살, 사고사, 질병사를 위장해서 죽이게 만든 이 시스템을, 그리고 방역이라고 이거를 자살과 범죄를 막지 못하면 책임을 지겠다고 국가하고 사인을 하게 만든 WHO에게, 그리고 정신건강의사회에게, 그 정신건강협회에게 이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단 한마디도 하지는 않아요. 이 시스템을 만든 미국에게 너희들이 잘못 만들었고 잘못된 시스템이라고 한마디도 하지를 않아요. 쥐들이 지금 캄보디아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인들 지금 전부 잡혀서 국민들에게 빼앗은 돈 전부 국가에게 귀속되고 전부 사형을 받았죠. 정신건강복지센터 그 의료인들 그 동료들이 사형을 받고 있는 F-16으로 폭격을 받고 군인들에게 끌려가서 계엄사령관들이기 때문에, 계엄령이기 때문에 군인들에게 압송이 되는 거예요. 그들을 압송시키면서 건물 앞에서 안 가겠다고 버틴 사람을 군인이 그냥 그 자리에서 건물 문 앞에서 총을 머리에다 그냥 쏴버리죠. 계엄령이기 때문에 그래요. 국민들의 계엄사령관들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자살과 범죄를 맡겼다며 국민들의 재산을 10명 이상 재산을 받고 죽이면 직결 처형이에요. 따르지 않으면. 뉘른베르크 재판에 서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그냥 직결 처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뉘른베르크 협약이 전세계 국가가 그렇게 협약을 하고 동시에 가동을 하게끔 약속을 한 거예요. 이런 일이 또 벌어지면. 그게 뉘른베르크 협약이에요. 그래서 뉘른베르크 재판을 끝내고 인류의 보편책까지 5가지를 만들어서 가르쳤던 거예요. 방역이라고. 의료인들이 화학무기를 사용해서 사회안전을 위해 비밀로하라는 전체주의 나치구를 외치면서 국민들의 재산 10명만 빼앗고 죽이면 반드시 사형시키겠다. 끝까지. 그런데도 이 새끼들은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사회안전을 위해 비밀로하라는 전체주의 나치구를 외치면서 자살과 범죄를 막고, 자살과 범죄를 막지 못하면 우리가 책임을 지겠다고 사인을 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출근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지금은 자신들의 부모, 형제, 자식까지도 치료를 하고 죽이고 있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캄보디아 정신건강복지센터 그 수용소 그 의료인들이 동료들이 사형을 받고 폭격을 맞고 선제로 총살을 군인들에게 당하는데도 그건 뉘른베르크 협약이 가동이 되고 재판이 가동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도 출근을 해서 국민들에게 이 고문을 가는 거예요.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이 시스템은 인류의 잘못된 시스템이에요. WHO, 미국, 인류의 잘못된 시스템이에요. 정치인들이 법안을 개정하고 의료인들이 학술 국민들을 죽이고 공무원들이나 시민들은 시키는 대로 다 하는 시스템이에요. 이 잘못된 시스템을 만든 미국, 이것을 또 시킨 WHO, 이들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한마디도 하지 못해요. 강자에겐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이 새끼들은. 약자인 국민들에게만. 아무 죄가 없는 국민들에게만. 그리고 더군다나 저는 국가에서 3년 전에 박정환 씨는 건강검진을 통해서, 박정환은 뭐 고혈압, 당뇨는커녕, 관절염은커녕, 아무 질환도 없다. 심지어 염증 수치가 제로다. 즉 거의 심혈관계 나이가 44살로 나왔어요. 그건 염증 수치를 말하는 거거든요. 저거 52이에요. 근데 44살로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우울증조차 없다. 종합검진이었어요. 그러면은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이 테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감염법 예방법에 의해서
국가가 검진을 한 내용을 가지고 정신건강복지센터는 방역이라고 심리치료 외부 치료를 하게 돼 있어요.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연계돼서. 그런데 이들은 아무 죄가 정신질환이나 우울증조차 없다라고 판결이 났는데도 끝없는 화학무기로 테러를 해가지고 정신질환으로 코를 걸기 위해서 지금 테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끝까지. 예? 악마 새끼들이죠. 아!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전염병이 퍼지는 영화 많이 봤죠. 예? 영화로 많이 나오잖아요. 좀비 영화. 그때요. 자, 전 세계의 군인이나 의료인들이요. 또는 시민들까지도 그 전 세계 시민들이 감염이 됐을 때 감염이 안 된 자들을 보호해. 응? 그 사람이 어떻게 감염이 안 됐는지 그 방법을 알아내거나 응? 그 사람이 가진 혈청을 응? 영화에서는 그렇게 묘사가 되죠. 혈청으로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 저는 수없이 말씀드리다시피 10년 전에 바이러스 치료제를 만든 사람이고 그 이전에 13년 전에 구제역하고 AI 그것도 바이러스예요. 그것을 막는 장비를 만들어가지고 100% 막는 장비를 만들어서 박근혜 대통령 창조경제타운에서 대통령상을 받고 특허까지 받은 사람. 이것을 빼앗기 위해서 이들은 이 짓거리를 10년 전부터 시작을 했어요. 예? 근데 못 빼앗아요. 바이러스 치료제 빼앗는 게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예? 이것을 빼앗기 위해서 이 짓거리를 시작했고 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보건복지부하고 경찰청하고 짜고 예? 원군의 가족들하고 예? 예? 이 짓을 시작했고 절대로 빼앗지 못해요. 예? 그래서 내가 그때도 말을 했던 거야 이들에게. 한 사람만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라. 내가 당신들에게 만들어 주겠다. 난 돈도 필요 없다. 난 돈 벌려고 이거 만든 게 아니다. 3명만 살리고 죽게 해달라고 하나님에게 25년을 기도하면서 만든 것이다. 응? 25년간 노력을 해서 수백 번을 죽고 살면서 응? 예? 그렇기 때문에 나는 돈이 필요 없다. 여러분들이 하면 좋다. 나는 3명만 살리고자 이것을 만들었지만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의료인들이 나치즘을 하지 말고 WHO가 시키는 그 세계 보건기구가 아니라 세계 나치기구예요. WHO가 시키는 대로 나치로 살지 말고 응? 역사에 그렇게 기록되고 가족들까지도 죽이지 말고 다 감염돼서 인류 최초의 4급의 바이러스다. 어떻게 이것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것을 100% 방역할 수 있다고 장담을 하냐. 아무리 화학무기 국민들을 죽인다 하더라도 그거는 잘못된 계산이다. 누구도 알지 못한다. 결과를. 예? 만약에 다 감염돼서 다 죽여야 되는 상황이 오면 어떡할 거냐. 내가 10년 전부터 이들에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정신건강 의사의 의료인들도 다 감염자예요. 가족들도 다 감염자고. 벌써 2년 전에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거예요. 양성자 3,400만 명에 무증상자의 손가락 사이에다 쏴요. 저기 살인캐스하고 스테아린산 칼슘은 뭐 이물질인 것처럼 끈적끈적하게 스테아린산 칼슘 손정민 자살방지원 죽일 때 쓴 기름 성분 소우지 성분의 화학물을 쏘고 있는 거예요. 살인캐스하고 섞어가지고 예? 도포를 시키는 거죠. 온몸에 기름인 것처럼 예? 기름때인 것처럼. 그래서 나는 돈을 벌고자 어떻게 수백 번을 죽고 살면서 바이러스 치료제를 만드는데 혼자 어떻게 살겠다고 장담을 합니까? 살 수 있다고. 그리고 이것을 빼앗겼다고 10년간 제가 이 테러를 받으면서 여러분들 다 보셨잖아요. 수백 번도 더 죽을 뻔했어요. 그런데 이걸로 내가 돈을 벌겠다? 내가 바보입니까? 바보가 바이러스 치료제 만들어요? 예? 이렇게 훌륭한 의료인들도 바이러스 치료제가 없어가지고 화학무기로 국민들을 죽이는 나치즘을 하고 있는데 경련지 비소사요? 그렇잖아요. 예? 상식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이들에게 둘러싸고 이지를 하니까 빼앗겼다고. 그 원구하고 원구의 가족들을 치료해줘서 원구의 가족들이 치료제인 걸 알고 그 전직 경찰인 이모부에게 알려가지고 전직 경찰 이모부가 그 비리로 잘린 이모부예요. 그리고 가족들은 원군의 가족들은 정신건강복지센터에게 심리치료 외부치료 대상자로 수십 년간의 테러를 받고 있던 사람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치료제인 걸 알려서 이모부는 경찰청에 복귀를 하고 그 가족들은 포상을 받기로 하는 조건으로 보건복지부하고 경찰청에 이걸 알린 거예요. 원고랑 같이 회의를 했더라고. 원고가 저에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해준 거예요. 그래서 형이 바이러스 치료제를 빼앗고 우리 가족들하고 경찰청하고 보건복지부가 형을 죽이기로 회의를 끝냈다. 예? 저는 그 말을 믿지 못했었죠. 그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여러 번 얘기했고 원고가 직접 증언한 영상도 판도라의 상자 TV나 여기 정바지 홈페이지에 올려놨습니다. 믿을 수가 있는 얘기입니까? 대한민국에서. 근데 그 일이 한 달 후에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10년 전부터 이 테러를 받고 있는 거예요. 아! 예? 그런데 못 뺏어가요. 내가 못 뺏어가는 게 안타까워서 이들에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한 명만 와서 도와달라고 그래라. 난 아무 죄가 없다. 대한민국 국민이 바이러스 치료제 만든 게 죄냐? 에? 도와달라고 그러면 댁들이 나치즘을 하지 말고 내가 댁들한테 약을 만들어주겠다. 돈도 필요 없다. 밥만 먹여 달라. 이것은 내가 만든 약이라고 얘기도 하지 않겠다. 주장하지도 않고 지난 3개월 동안 나한테 이것을 빼앗겠다고 테러한 것도 정확한 워딩 말하는 거예요. 그때 이 일을 당한 지 3개월 후부터 이 얘기를 제가 수없이 수만 번에 해온 얘기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3개월 동안 나에게 테러한 것도 세상에 밝히지 않겠다. 예? 여러분들이 이 약으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약인지 아니까 여러분들이 둘러싸고 저에게 뭐 지난 10년 동안 수백만 명을 보냈죠. 자살방지원 경찰들 공무원들을 이들이 그건 광섭이가 직접 확인하고 증언을 한 내용이고요. 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치로 살지 말고 내가 만들어 줄 테니까 난 밥만 먹여달라. 밥은 먹어야 나도 사니까. 그럼 내가 계속 이거 바이러스가 업그레이드 되면은 약도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거든요. 이거 가져가도 수없이 가져갔었어요. 원고가 증언을 했죠. 저에게도 얘기를 했어요. 자기 이모부가 제광형이 나 먹으라고 준 약을 빼앗아서 국화수로 가져갔다. 에? 에? 이렇게 증언을 했어요. 에? 펜타닐 계속 써요. 그래서 제가 이들에게 나치로 살지 말고 여러분들은 어릴 때부터 사람들을 살리고 치료하기 위한 훌륭한 의료인이 되기 위해서 공부를 한 거 아니냐. 가족들도 소 빨고 돼지 빨아서 공부시킨 거고 그 꿈을 이뤄라. 댁들 걸로 해서 나는 만들어 주기만 하겠다. 쉽게 얘기해서 공장장이죠. 공장장. 에? 그런데도 이걸 빼앗겠다. 왜 이들은 때강도 살인기 짓이 잡이니까 그걸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걸로 빼앗을 수 있다라고 장담을 하죠. 에? 내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에? 그래서 10년간 이 짓을 해오는 거예요. 그런데 빼앗을 수가 없어요. 바이러스 치료제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도 못 빼앗은 거고 지금까지도 테러를 가는 거예요. 이렇게 국가에서 국가건강검진기관에서 아무 이상이 없다. 바이러스 감염자도 아니고 정신질환자도 아니다라는데 끝까지 바이러스 감염질환자가 아니라서 질병이 없는 거는 이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경련제 빚을 싸서 뚜레 증후군인 것처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리고 결벽증 환자인 것처럼 막 약 냄새나는 약하고 청산가리 그 다음에 살인가스 세균을 표방하는 살인가스죠. 이걸 싸가지고 고통스럽게 하고 쓰러뜨려가지고 결벽증 환자로 만들고 이들이 잘 알아요. 내가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거.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런데 끝없이 코를 걸기 위해서 계속 이 짓을 가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약을 쏘는 양은 이들이 직접 쏘고 있죠. 정신건복지센터가 저희가 화학무기를 얼마만큼 자신들이 약을 쏘고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어요. 이 정도 쏘면은
멀쩡한 사람이 죽을 정도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왜 이렇게 쏘느냐? 끝까지 정신질환자, 질병자로 코를 걸기 위해서 지금 쏘고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네? 아무 이상이 없다라는 걸 알면서도. 이게 얼마나 악랄하고 잔악한 짓입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얼굴에다 쏴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화에서조차 인류의 모든 그 바이러스, 좀비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바이러스 때문에 이제 좀비로 모두 변하죠. 그 영화에서조차 비감염자나 바이러스 치료제를 개발한 자나 혈청을 가진 자들은 보호를 해요. 그런데 이들은 그러한 상식조차 없는 거예요. 나치 새끼들을 이면서 그러한 기본적인 상식조차 없어요. 왜? 떼강도 새끼들이기 때문에. 떼강도 살인기고 그것만 할 줄 아는 새끼들이기 때문에 의료인 아니에요, 이 새끼들은. 떼강도 살인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물론 훌륭한 의료인들도 많아요. 옛날 나치들 중에도 훌륭한 나치들이 있었죠. 뭐 쉰들러 리스트 같은 그 쉰들러 이 말을 버벅거리게 하기 위해서 페달을 계속 쏴요. 그래. 스테아린, 산칼슘, 청산가리, 펜타닌, 그다음에 기억상실제. 또 쏴요. 닦자마자 그냥 무충총 쫙 쏴요. 그다음 너댓가닥을. 훌륭한 의료인도 많고 그 쉰들러 리스트 말고도 뭐 운동 선수라든가 의료인이라든가 한 명이라도 더 희생당하는 걸 막고 살리기 위해서 노력했던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게 보이는 방법으로 훌륭한 사람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방법으로 훌륭한 의료인들도 있어요. 훌륭하지 않더라도 최소한의 양심을 지키는 의료인들도 있어요. 저도 그런 의료인을 알고 있고요. 그래서 모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나치들을 사형을 시킬 때는 적극적으로 앉아. 어쩔 수 없이 앉아. 시켜서 어쩔 수 없이 앉아. 그래서 1급, 2급, 3급으로 나누는 거예요. 이것이 체질에 맞고 적성에 맞고 권력과 탐욕을 위해서 아주 열심히 하는 자들이 있죠. 그리고 시켜서 어쩔 수 없는 자들도 있어요. 그것도 제가 잘 알고 있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죄송하죠. 근데 그럼 죄송할 것도 없어요. 어차피 나는 계속 고문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인류를 모두 이들이 죽이고 있고. 그래서 내심 그런 것까지도 제가 알고는 있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끊임없이 제가 아무 잘못도 없이 이런 테러를 받고도 아무 말도 못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이 테러 현장을 기록을 하고요. 반드시 이것은 나중에 인류의 교과서가 될 것입니다. 역사가 될 것이고. 제가 시간까지도 기록을 하는 거는요. 이 시간에 누가 화학무기를 이렇게 테러했는지 이 금촌의 정신건복지센터에서 어떤 의료인 이름까지도 정확히 나중에 밝힐 수가 있어요. 얼굴까지도. 그래서 이 사항이 얼마나 큰 만행이고 인류에 대한 배신인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더 이상 짐승같이 살지 말아라. 해도 괜찮아요. 나는 아무 상관도 없어요. 나는 건강에 아무 이상이 없고 바이러스 치료제를 만들었기 때문에 WHO나 의료 시스템에 법안에 아무 해당 사항이 없는 사람이에요. 해당 사항이 있는 사람은 정신건강 의사의 의료인들이죠. 감염자이고 테러범이고 국민들을 10명 재산을 빼앗고 죽인 이 사람. 여기 금촌 정신건복지센터만 하더라도 이 지역에 수만 명, 수십만 명 죽였어요. 이 지역 안에서만. 내일이라도 군대들이 와가지고 이들에게 차에 따라 그러면 이들은 그냥 가서 6시간 만에 사형을 받아야 돼요. 재판받고. 이들이 걱정이고 이들이 불안한 거지. 저는 아무 걱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어제도 일을 했어요. 오늘은 일이 없어서 여러 가지 이 제품을 샀어요. 또 에어컨도 하나 사고 여기
배터리도 사고 밑에 변기도 하나 사고, 예? 버너도 사고, 응? 뭐 컴퓨터 책상도 뭐 당근해 가지고 산 거거든요. 원가 저기 본래 가격에 뭐 한 4분의 1, 5분의 1 가격 주고, 응? 멜도거다 해서, 응? 그래서 여기다 이제 캠핑카를 만들려고요. 그래서 일도 하고, 또 제가 1년 5개월 정도 해왔더니 글 쓰는 작업도 하고 그러려고 이렇게 세팅을 하는 것도 시동을 안 켜고 24시간 컴퓨터를 하고 에어컨하고 밥도 먹고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너무 행복하고 즐겁고 또 이 차박이 요즘 유행 아니에요. 예? 예? 너무 즐거워요.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저 한적한 데 가서 삼겹살을 구워 먹어도 되고, 예? 이걸 좀 준비를 해 놓은 다음에 제가 이제 뭐 친구들도 만나고 피자들도 좀 만나고 하려고요. 아직 내가 준비 단계라. 예. 이들의 만행은 진짜 끝이 없네요. 저는 걱정할 게 없어요. 이들이 걱정이에요. 부모 형제 자식을 죽이려고 오늘 출근을 했고 내일이라도 저기 군대 와가지고 차에 타라 그러면 가서 며칠 만에 사형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WHO에게 잘못을 묻지도 않고 죄 없는 국민들만 계속 테러해가지고 고문하고 재단 뺏고 죽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짐승 같은 짓이고 바보 같은 짓입니까? 응?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될 수 있는지. 응? 그게 나치즘, 쇠뇌죠. 이 쇠뇌가 무서운 거예요. 사회 안전을 위해 비밀로 해라. 자살과 범죄를 막는 거다. 말도 안 되는 짓거리인데 말인데 이걸 스스로 믿는 거예요. 얘네는 그 쇠뇌를 당해서. 그리고 그 말이 아니면 자살과 범죄를 막는 것이다. 사회 안전을 위해서다. 이 말이 아니면 자신들의 만행이 사실로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이 방역팀 정신과 의사들은 이 자살과 범죄다. 사회 보호다. 사회 안전을 위해 비밀로 해라. 이 얘기를 입에 달고 사는 거예요. 이 말이 아니면 자신들의 한 악행이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인류에게 이미 이들은 악마, 이들의 이 악행은 악마다, 짐승이다. 예? 이렇게 표현이 됐죠. 인류가 겪은 최악의 만행이죠. 그 짓을 하면서 어떻게 했어요?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까지도 속이면서 쇠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과 의사들이 사형을 받으면서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시켜서 어쩔 수 없이 했다. 사회 안전을 위해서였다. 예? 치료와 보호였다. 그래야만이 자기의 악행을 감출 수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속여가면서 이것은 뭐냐? 불쌍한 거예요. 정신질환이에요. 사이코. 그래서 이들을 그 후배 정신과 의사들 이들은 사이코패스였다. 자신들이 한 만행을 제대로 보류하지 않고 그리고 국민들이 자신들이 고통을 준 국민들의 고통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이코패스였다. 그냥 정당화만 시키는. 그래서 사이코패스라는 정신질환이 이 정신과 의사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류가 가진 정신질환으로는 이들을 표현할 수 없다. 그래서 사이코패스라는 정신질환을 나치들이 정신건강 의사들 방역팀 때문에 만들어진 정신질환이에요. 근데 이 짓을 똑같이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한 사람들은 이들이에요. 인류 최고, 모든 인류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들은 이들이에요. 권력과 탐욕을 위해, 가족과 방역이라고 사회 안전을 위해 비밀로 하라는 전체주의 나치고를 외치면서 가족과 부모도 죽이고 자신들끼리도 죽이고 끝내 같은 편인 WHO 미국에게 사형받고 당정청 협의 코로나 비밀 비상대책 협의회의 민주당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에게 나치들을 그 후손들까지 끝까지 척결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뉴스에. 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지경이고 캄보디아 사건으로 동료들이 사형을 받고 F-16 폭격을 받고 있는데도 출근을 하는 거예요. 사회 안전을 위해서다. 치료와 보호다라면서 자살과 범죄를 막는다. 완전 이거죠. 정신질환 종합 선물 세트다. 이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다.
정확하게 기록으로. 아!